RTS 게임은 한물간 장르일까요? 일단 게임으로서만 놓고 보면 한물간 게 맞기는 맞습니다. 아무리 RTS 게임을 좋아해도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요즘같이 클릭 한 번으로 서치에서 도파민이 터지는 시대에선 RTS 게임처럼 공부할 게 많고 컨트롤할 게 많은 게임은 정말 사장되기 딱 좋은 게임이죠. 하지만 RTS 게임에는 일반적인 클릭 딸깍으로 즐길 수 있는 다른 게임보다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스타크래프트나 워크래프트 3가 증명했듯이 e스포츠 시장을 열 수 있고 그걸로 더 큰 흥행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이건 보는 맛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지만요. 음, 그래서 잘 보여주고 효과음도 괜찮은 게임이라면 직접 하지는 않아도 보는 게임으로서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RTS 게임의 두 번째 장점이 있는데 저는 그걸 시뮬레이션에서 찾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놀이에선 그다지 매력적이진 않은 장점인데 왜 제가 이걸 장점으로 생각하냐면 결국 우리는 그 시뮬레이션을 보고 뭔가를 배우기 때문이에요. 시뮬레이션을 통한 학습과 연계돼서 즐거움을 제공한다면 이 즐거움과 함께하는 학습이란 게 이게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말씀 들어보면 뭐 배움은 게임처럼 뭐 즐거워야 한다 같은 말씀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RTS가 지금 시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어떻게 재미를 어느 정도 잡으면서 시청자와 팬들에게 어떤 정보와 교훈을 줄지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넘게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아주 화끈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은 평화의 시대와는 아무래도 거리가 멀고요. 세계 3차 대전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저마다 조금씩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 RTS 게임들이 현대 전쟁 양상을 어떻게 게임에 녹아들게 만들지 고민을 충분히 했는지 좀 잘은 모르겠어요. 실제 전쟁 양상이라는 게 곧 우리에게도 닥칠지도 모르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거는 이런 전쟁의 정보들은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날 것으로 그대로 보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실제 전쟁 양상을 보게 되다 보니까 실제 사람이 죽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걸 보게 될 거고 당연히 그 문제 때문에 보안이 일반 영상보다는 세게 걸리고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 설령 찾아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사람이 죽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뭐 심리적인 거부감이라든지 뭐 죄책감 이런 장벽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전쟁 양상은 날 것의 데이터로서는 여전히 가치가 높긴 하지만 학습용으로서는 조금 부적합하다. 민간인에게 그걸 다 보여주는 거는 좀 수위가 세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적절히 낮춰주는 게 바로 시뮬레이션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시뮬레이션은 당연히 RTS 게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현대전의 양상, 그것도 이제 드론이 어떻게 전장을 바꿔라는지 그런 모습을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저는 나중에 나오게 될 RTS는 꼭 그런 개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RTS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볼만한 이유를 충분히 만들었다면 그걸 흥행을 시켜야 하는데 여기서는 또 전쟁을 좋아하는 이과도만 드글드글한 순도 100% T들이 보통 전략 게임을 만드는데 신기하게도 이런 RTS 게임이 성공하려면 문과와 예체능의 힘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즐겨왔던 스타크래프트도 그렇고 워크래프트
아니면 다른 경쟁사인 뭐 CNC 시리즈의 레드얼럿이라든지 CNC 제네럴, 그리고 국내 한정이긴 하지만 임진록 시리즈도 뭐 그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게임들은 저마다 매력적인 세계관을 구축해놨고, 이런 세계관을 사람들을 좀 더 몰입하게 만듭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조선과 명과 일본과 싸운다, 이거 어떻게 참습니까? 그리고 스타크래프트가 흥행할 시점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가 하필 딱 지난 1000년이 지나고 새로운 1000년이 다가온 시점인데, 우주에 대한 상상력이 되게 폭발할 시기란 말이죠. 분명히 그 새로운 1000년 안에 인류는 우주를 향해 나아갈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에 보지 못한 생명체를 만나게 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확률은 낮지만 프로토스나 저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한 혹은 더 강한 생명체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호기심과 두려움을 잘 형상화시킨 게 저는 프로토스와 저그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워스리는 왜 흥행했을까요? 이제 우리 국내에선 스타크래프트에 한눈이 팔려서 워스리는 신경이 별로 안 썼는데, 중국에서 왜 흥행한지는 좀 알 것 같죠. 중국 무협 좋아하잖아요. 판타지도 결국 무협과 결은 비슷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흥행하는 RTS의 조건은 뭘까 생각해보면 결국 이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진영에든지 몰입하게 만들고 싶으면 저는 이게 제일 간단하죠. 세 진영 다 전부 사람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건 바로 AI죠. 그래서 그런 AI의 하수인이 되어서 인류를 AI의 노예로 전락시킬 앞잡이들, 그런 세력을 하나 생각해낼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후보군은 과학기술이 발달한 미국, 중국, 그리고 굳이 후보를 하나 더 넣자면 이스라엘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종족은 이런 AI의 깡패짓을 보던 어떤 외부 세력이 아이씨, 인류 내 꼬봉으로 삼을 건데 하면서 갑툭튀하면서 또 대륙을 점령해 가요. 근데 여기는 컬러가 완전 반대야. 어딜 들어먹냐면 뭐 강한 동물들 많은 데 있죠. 뭐 아프리카, 아마존, 시베리아 이런 데요. 약간 뱀파이어 비슷한 그런 종족, 그리고 뱀파이어의 하수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류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런 데 사는 분들이 좀 피지컬이 좀 되시잖아요. 거기서 하수인이 되어서 파업하면 도대체 얼마나 셀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뭐 흑형님들, 러시아 형님들 장난 아니겠죠. 그다음 남은 건 이제 애매한 그런 나라를 과학적으로도 이제 신체적으로도 애매한 나라들이 남습니다. 뭐 한국, 일본, 인도, 유럽, 그리고 브라질 제외한 남미, 이런 데 완전히 절멸의 위기가 생겼는데 갑자기 뭔가 게이트 같은 게 열리더니 거기서 신비한 힘이 솟아나면서 사람들이 뭐 그 힘을 가지고 막 무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헌터 세계관 같은 그런 게 생겨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류는 세 가지 세력으로 분화가 되겠죠. AI의 하수인이 된 기계 인류, 뱀파이어 비스무리한 것의 하수인이 된 야수와 인간 부류, 그리고 그런 두 세력 사이에서 신비한 던전의 힘으로 마법 같은 힘을 사용하는 약간 현대 마법화된 인류? 세 번째 아이디어는 조금 마이너하긴 한데 우리 장성락 형님 덕분에 한국식 헌터물이 세계엔 어느 정도 알려졌죠. 그래서 일단 RTS를 짠다면 그런 틀로 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스토리의 힘 또한 중요해지는데 이건 서브컬처 잘 만드는 게임들이 아무래도 잘하겠죠. 그런데 그런 거 만들던 사람들이 이제 게임의 매출을 올리려면 결국엔 게임에 영혼 같은 게 들어가야 해요. 그럼 또 자연스럽게 워쓰리 비스무리한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워쓰리랑은 좀 달라야죠. 일단 현대 게임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워쓰리는 진짜 복잡한 게 맞으니까요. 전투 과정을 좀 단순화하면서도 좀 재미를 유지하는 방법이 뭔지 뭐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맵 디자인 같은 경우는 워쓰리의 영감을 받고 만들면 금강이 대신 던전 게이트가 되겠죠. 근데 그대로 만들면 재미가 없으니까 게이트에 들어가면 맵의 다른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안내를 해서 거기서 일꾼을 보내서 뭐 광물을 캐고 몬스터를 사냥하고 스타크래프트의 가스 같은 뭐 특별한 자원을 얻어서 고급 유닛을 뽑고 그런 걸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맵 구조에 따라서 던전이 서로 분리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의 던전에 입구가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맵 구조가 힘싸움처럼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스타크래프트 아웃사이더 같은 그 내외곽이 분리된 맵이 있어요. 그런 형태의 맵이 좀 자주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RTS가 가야 할 길 한번 제 마음대로 씹으려 봤고요. 저마다 느낀 점, 딴지를 걸고 싶은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야사식후의 게임썰 여기까지입니다.